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자, 얼마 전 리뷰해드린 슬램덩크가 아직도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감명이 깊었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박스오피스 1위의 작품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슬램덩크 개봉하기 바로 전날 봤던 영화인데요. 네, 이번에 얘기할 영화는요, 현재 박스오피스 1위,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샘 워싱턴, 조 셀다나 주연의 아바타 2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영화를 보고 리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 12분입니다. 많이 길죠? 하지만 의외로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네, 하늘의 사람들, 인간들이 판도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인간들이 살기 위해 이 판도라의 테라포밍화, 지구화를 위해 돌아온 건데요. 이 숲속의 오마티카야 부족은 저항군으로서 인간에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제이크는 대가족이 되어 있네요. 첫째 네테이암과 둘째 로아크, 그리고 투크티리와 입양한 키리, 그리고 이전에 아기였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가지 못한 인간 스파이더까지. 정말 대가족이죠. 작전관 로아크 때문에 네테이암도 위험에 빠질 뻔한 걸 제이크가 구해줍니다. 나중에 애들을 혼내는데요, 이거를 군대식으로, 딱 해병대식으로 혼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군대처럼 엄한 규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죠. 네이티리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판도라로 오는 또 다른 우주선엔 이 나비족의 모습을 한 쿼리치 대령과 그 부하들이 있습니다. 아바타 1에서 그 기억과 DNA를 지구로 보낸 덕에 다시 나비족이 된 거고요. 자, 판도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제이크의 가족과 만나서 전투를 치르게 되고, 전투 끝에 스파이더를 인질로 잡아갑니다. 자신의 근거지가 들킬까 두려운 제이크는 이 산호초 부족이 있는 곳으로 런을 치고요. 쿼리치는 스파이더와 함께 나비족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이크란도 타게 되죠. 산호초 부족, 메케이나 부족으로 간 제이크 가족은요, 거기서 정착을 하며 그곳의 삶을 배웁니다. 로아크와 부족장 아들 아우능의 작은 갈등도 있고요. 로아크는 아우능의 장난으로 위험에 빠졌다가 이 파야칸의 도움을 받고 그와 교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서를 찾은 쿼리치는 톨쿤과 교감하는 이 산호초 부족의 특성을 파악, 톨쿤 사냥꾼들과 함께 이 제이크를 끌어내기 위해 미끼를 던지고요. 위험에 처한 파야칸을 돕던 제이크와 토노와리의 자녀들 일부는 이 쿼리치에게 잡혀가서 결국 제이크는 메케이나 부족과 함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 이 쿼리치와의 전투 끝에 이 첫째 네테이암을 잃지만 파야칸과 자녀들의 도움으로 나머지 가족들을 지켜내고요. 스파이더는 고민 끝에 쿼리치를 구해내고 제이크의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거 제가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3시간 12분짜리 요약한 겁니다. A4 용지 한 절반 정도 될까요? 러프하게 요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무언가 이 커다란 내용은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걸 재미있다 아니면 재미없다 하면서 말이 많은 걸까요? 솔직히 재미를 찾긴 힘들다라고 비판하시는 리뷰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리뷰들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900만, 조금만 더 지나면 거의 한 1000만은 찍을 기세죠. 재미없는데 이런 스코어가 찍힌다? 그건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역시 이 스토리라인의 빈약함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1편에서 제이크는 토르쿠막토로서 나비족을 이끌고 인간들을 몰아냈던 전쟁용입니다.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충분히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아무리 가족이 생겼다고 해도 너무 쉽게 마음이 꺾입니다. 네, 오마티카야 부족을 내버려두고 바로 런을 쳐버리죠. 아니, 1편에서는 모두를 지키고자 했던 제이크지만 이번에는 내 가족만 살겠다라고 하면서 런을 박습니다. 아니, 그럼 오마티카야 부족은 누가 지켜주죠? 네, 메케이나 부족의 족장인 토노와리와도 항상 이 저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군대놀이 하기 식인데요. 제이크가 자식한테 실망했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 중대장님인 줄 알았어요. 모든 중대장님들의 명대사 있죠. 중대장은 너희들한테 매우 실망했다. 개새끼야! 네, 쿼리치도 스파이더에게 그동안 못한 이 부모 역할 신나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1편에 제이크처럼 이 나비족의 생활을 배우는데요. 참 제이크를 잡는 것도 임무긴 한데 인간이 판도라로 온 중요한 이유는
판도라의 테라포밍아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제이크를 잡는 거 말고도 뭐 숲의 종족을 몰아내거나 다른 할 일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오로지 자식 양육과 제이크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죠. 뭐 초반에 나왔던 에드모어 장군은 몇 번 나오다가 그 뒤에는 그 뭐 하러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종적을 감춰버리셨죠. 그리고 톨쿤 그 원양어선들 있죠. 아니 이분들 언제부터 판도라에서 원양어선 탄 겁니까? 인간이 판도라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을 건데, 아무래도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폭염 금지 캠페인 때문에 좀 어거지로 들어간 설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톨쿤과 파야칸 누가 봐도 고래처럼 보이는 생물체였죠. 그리고 제이크의 자식들, 저는 그 무슨 테이큰 보는 줄 알았어요. 잡히고 또 잡혀요. 그 심지어 투크트리는요, 아까 도망쳤는데 또 잡히다니, 이런 속 터지는 대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 리암 니슨 형님도 다시 구해줄 마음이 들질 않아요. 네, 그래도 결국 최종적으로 이 가족이라는 큰 주제의 의미를 귀결시키기 위해 다시 구해내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토노와리에게 우리가 떠나겠다라고 하며 이번 편 끝까지 런치는 캐릭터를 유지하지만, 이 토노와리가 그를 붙잡고 다시 이곳에서 맥케이나 부족과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 제가 얘기한 부분 말고도 아마 그 많은 스토리적인 부분에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이거는 누적 관객 900만일까요? 네, 역시 두말할 것 없는 비주얼이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3시간 동안에 아쿠아리움을 보는 듯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아바타 1을 그 2 보기 바로 전날에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좀 늦게 보긴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13년 전에 나온 아바타 1이 크게 이질감이 없다라는 거. 네, 지금 나오는 영화 중에 아바타 1보다 그래픽이 더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바타 2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게, 오마티카야 부족 파란색, 맥케이나 부족 파란색, 물도 파란색. 물론 그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3가지 파란색이 전부 다 다르게 구현이 돼서 하나하나 구분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두말할 것 없는 전투씬들, 그 어느 하나도 비주얼적으로는 깔래야 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투의 최고봉인 어벤져스와 같은 작품과 비교했을 때, 야, 정말 토니 스타크가 어린애로 보일 만큼 대단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뭐 인피니티 워나 엔드게임에 들어갔다면 어벤져스는 더 완벽한 작품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류의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나비족처럼 인간의 모습과 정말 유사한 요런 그 캐릭터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는 나는 아바타류의 작품은 좀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900만,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네, 어떤 분들은 야, 아바타는 그 내용 말고 비주얼 보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이 비주얼이 3시간 12분이라는 러닝타임을 과연 버티게 만들어주는 비주얼인지가 충족이 된다면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가 되겠죠. 뭐 이 채널은 또 언제까지나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이거 재밌었어요. 아니, 처음 아바타 1 볼 때도 이거 재밌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봤고요. 아바타 2를 볼 때도 재밌는데? 하면서 봤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질락 말락할 때 또 이 화려한 비주얼로 저의 시선을 이끌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영화로서의 작품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로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토리와 비주얼의 균형이 조금만 더 맞춰졌다면 정말 좀 빈틈없는 영화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완벽한 영화는 없나 봅니다. 네, 솔직히 내용면으로 봤을 땐 오히려 슬램덩크가 더 재밌죠. 13년을 기다려서 나온 아바타2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솔직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뭐 기억에 남는 명장면? 이런 건 쉽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물론 보는 내내 감탄하면서 관람했습니다.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고요.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